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여자 배구 판도를 완전히 뒤흔든 KOVO의 결정, 개인 연봉 상한 축소가 왜 불가피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고액 연봉 시대의 종료 선언입니다. KOVO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여자 배구 개인 연봉 상한을 약 3억 원 가까이 줄이겠다는 결정은 표면적으로 보면 숫자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리그 전체가 더 이상 기존 구조를 감당할 수 없다는 냉정한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져 온 고액 연봉 체제는 스타 선수 한 명에게 팀의 운명을 맡기는 방식이었고 그 성공 공식은 이제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봉 7억, 8억 원을 받는 선수가 팀을 구하지 못하는 순간이 반복되면서 연봉과 성과 사이의 균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결정의 출발점에는 특정 선수 개인의 부진을 넘어선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구단들은 그동안 리그 흥행과 성적을 동시에 잡기 위해 검증된 이름값에 거액을 투자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에서는 그 기대가 번번이 어긋났고 고액 연봉 선수의 존재가 오히려 전술을 제한하고 팀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구단들은 감정이 아닌 숫자와 효율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봉이 높다면 그만한 영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기준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리그 안팎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준 사례는 연봉 7억 원 계약의 중도 종료였습니다. 최고 대우를 받던 선수가 부상과 기복 속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구단은 상징성과 체면을 내려놓고 계약을 정리했습니다. 이 장면은 모든 구단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이름값만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고액 연봉이 오히려 위험자산이 될 수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이 사건 이후 KOVO 내부에서는 현행 연봉 구조가 리그 전체를 잠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 결정이 선수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리그의 생존을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여자 배구는 과거와 달리 한 명의 절대적인 에이스가 경기를 지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리시브 안정성, 세터의 운영 능력, 외국인 선수 의존도, 상대 분석과 로테이션 등 수많은 요소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특정 선수에게 과도한 연봉을 몰아주는 방식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연봉 상한 축소는 팀 전체의 균형과 장기적인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 전환입니다. 이 지점에서 팬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타 선수의 존재 자체가 팀의 희망이었지만 이제 팬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봉이 정말 경기력으로 증명되고 있는가? 팀 승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경기에서 보이지 않는 공백, 결정적 순간의 침묵, 반복되는 부상과 기복은 연봉 숫자와 함께 더 냉정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KOVO의 결정은 이러한 팬들의 인식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개인 연봉 상한 축소는 단기적인 혼란을 불러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리그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액 연봉이 사라진 자리에 효율과 안정, 그리고 팀 단위의 경쟁력이 들어서게 된다면 여자 배구는 또 다른 성장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동시에 냉혹한 현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이름은 없고 모든 선수는 매 시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KOVO가 던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결정의 상징적 출발점이 된 한 선수의 계약 종료가 리그에 어떤 파장을 남겼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이 고액 연봉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액 연봉 시대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단연 연봉 7억 원 계약의 중도 종료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이탈이 아니라 여자 배구 리그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공식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최고 연봉을 받은 선수라면 팀의 미래를 책임지고 위기의 순간마다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전제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구단이 7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공격의 중심, 팀의 상징, 그리고 장기적인 흥행 카드까지 모두 한 몸에 담긴 존재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현실은 달랐습니다. 반복되는 부상은 경기 리듬을 끊어놓았고, 출전하더라도 기복 있는 경기력은 팀 전술의 중심이 되기엔 불안정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대했던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코트 위 존재감은 연봉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계약 종료가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감정이 배제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선수는 팀의 얼굴이었고, 팬들에게도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과거의 공헌과 이름값을 고려하면 끝까지 함께 가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구단은 냉정했습니다. 연봉 대비 기여도라는 기준 앞에서 감정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연봉이 7억 원이라면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경기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다른 구단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액 연봉 선수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스타에게 모든 기대를 거는 방식은 리스크가 너무 크고, 실패했을 때 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 이후 여러 구단 내부에서 고액 계약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장기 계약보다는 유연한 구조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건이 선수 개인의 실력 문제로만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여자 배구는 한 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 옵션은 제한되고, 세터의 컨디션이 나쁘면 어떤 공격수도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특정 선수에게 과도한 책임과 기대를 지우는 연봉 체계 자체가 이미 시대에 뒤처진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연봉 7억 원 계약 종료는 결국 KOVO가 결단을 내리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리그에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연봉 구조가 리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일부 이름값에 갇혀 미래를 소모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개인 연봉 상한 축소라는 선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한 명의 계약 종료가 아닌 여전히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특정 선수들은 코트 위에서 점점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 7억 원 계약 종료가 고액 연봉 구조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아직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냉혹한 재평가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이름이 바로 연봉 7억 7천만 원을 받는 박정아였습니다. 과거 국가대표와 우승 경험, 그리고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상징성은 그녀를 여자 배구를 대표하는 얼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단이 거액을 투자한 선택 자체는 당시 기준으로 이해 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트 위 현실은 기대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20%대 후반에 머물렀고, 득점 생산력은 시즌이 진행될수록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결정적인 경기에서는 한 점도 올리지 못한 채 교체되는 장면까지 등장했습니다. 고액 연봉 선수가 공격 옵션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술 자원에서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팀은 박정아가 돌아오면 살아날 것이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공격 흐름이 더 막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 장면들이 누적되면서 박정아는 개인 부진을 넘어 구조적 문제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팀 전술은 그 선수 중심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는데, 그 축이 흔들리면 팀 전체가 무너집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봉이 과연 현재 경기력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그 질문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닌 숫자와 장면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정아 사례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봉 8억 원을 받는 양효진과 강소휘 역시 평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양효진은 여전히 리그 최상위권의 블로킹과 득점 능력을 유지하고 있고, 리더십 또한 확실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아닌 효율이었습니다. 현재 기여도가 8억 원이라는 숫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평가 기준을 지나치게 끌어올린 것입니다. 강소희 역시 비슷한 시선 속에 놓였습니다. 최근 득점력은 분명히 회복세를 보였지만 시즌 초반과 이전 시즌에서 보여준 큰 기복은 여전히 위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의 차이가 큰 선수에게 최고 수준의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8억 원을 받으려면 경기 흐름을 단독으로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는 늘 하나의 비교 대상이 등장합니다. 과거 한 명의 존재만으로 승부를 바꿔놓던 절대적인 에이스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자 배구의 환경은 그 시절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터 운영, 리시브 안정성,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에서 한 명의 고액 연봉 선수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연봉은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었고 그 괴리가 지금의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박정아, 양효진, 강소희를 둘러싼 논쟁은 개인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 연봉 기준 자체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선수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연봉이 요구하는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에 발생한 충돌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이제 리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논쟁이 중견급 연봉 선수들, 이른바 6억 원대 라인으로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액 연봉 논쟁은 최고 연봉자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곧바로 6억 원대 연봉을 받는 선수들로 이동했고 이 구간에서부터는 논쟁의 결이 더욱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봉 6억 원대는 과거라면 충분히 팀의 핵심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리그 환경이 변한 지금은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부담의 구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자주 언급된 이름 중 하나는 연봉 6억 5천만 원의 정지훈입니다. 정지훈은 컨디션이 좋을 때 분명 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재능을 지닌 선수입니다. 강한 공격력과 코트 장악력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복되는 부상과 경기력의 불안정성이었습니다.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시즌이 이어지면서 구단은 매 경기마다 불확실성을 안고 전술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6억 5천만 원의 리스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리스크는 단순히 득점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액 연봉 선수일수록 팀 전술은 그 선수를 중심으로 짜여야 하고 그 축이 흔들릴 때 팀 전체의 완성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정지훈의 경우 잘할 때와 못할 때의 격차가 크고 부상으로 인한 공백까지 겹치면서 연봉이 요구하는 안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이는 개인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로 연봉 구조가 만들어낸 부담이 선수에게 그대로 전가된 결과였습니다. 연봉 5억 5천만 원을 받는 배유나와 이다현 역시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름값과 커리어만 놓고 보면 고액 연봉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평가는 보다 냉정했습니다. 나이에 따른 기량 변화 가능성,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 팀 승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봉 숫자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이제 묻고 있습니다. 이 연봉이 과연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치인가? 이 구간의 논쟁이 더욱 복잡한 이유는 이 선수들이 분명히 못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만들어낸 기대치가 그들을 끊임없는 검증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안정적인 주전으로 평가받았을 선수들이 지금은 매 경기마다 숫자와 장면으로 평가받는 위치에 놓인 것입니다. 이 흐름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여자 배구는 더 이상 연봉이 실력을 보장해주는 리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봉은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는 선수에게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6억 원대 연봉 구간은 고액과 중간급 사이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떠안는 구간이 되었고 이로 인해 선수와 구단 모두가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모든 논쟁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입니다. 고액 연봉 구조의 해체 이후 여자 배구는 어떤 기준으로 선수 가치를 판단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게 될 것인지 그 결론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모든 논쟁의 끝에서 여자 배구가 도달한 결론은 분명합니다. 고액 연봉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진짜 경쟁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연봉 상한 축소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제도가 아니라 리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선언한 선택입니다. 한 명의 스타에게 모든 기대를 거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팀 전체의 균형과 효율이 생존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선수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제 연봉은 과거의 공헌이나 이름값이 아니라 현재의 경기력과 지속 가능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득점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팀 전술에 대한 기여, 출전, 위기 상황에서의 영향력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팬들과 구단의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냉정해졌고 한 시즌의 부진이나 반복되는 부상은 곧바로 가치 재평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 결정 이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른 것은 효율입니다. 5억 원대 연봉으로도 팀 승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선수가 있다면 그 가치는 7억, 8억 원 선수보다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고액 연봉을 받더라도 팀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그가 고액 연봉을 줄이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구단 입장에서도 선택은 명확해졌습니다. 단기적인 화제성과 스타 마케팅보다 장기적인 팀 운영과 리스크 관리가 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연봉 구조가 유연해지면 젊은 선수 육성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고 전술적 다양성도 확대됩니다. 이는 리그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몸값이 아닌 팀의 완성도가 승패를 가르는 리그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 배구의 이번 전환점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이름은 없고 매 시즌 코트 위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살아남는 선수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꾸준함과 효율, 그리고 팀을 살리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일 것입니다. 이제 여자 배구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이 변화에 적응할 것인가? 누가 새로운 기준 속에서 더 강해질 것인가? 고액 연봉 시대가 막을 내린 지금 진짜 실력으로 평가받는 무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는 이전보다 훨씬 치열하고 훨씬 공정해질 것입니다.